이동재 측이 지금 그 MBC하고 KBS가 네. 보도를 하면서 어제 KBS 같은 경우는 사과 방송도 하고 그랬거든요. 월요일 날. 그 장면이 저는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 충격인데 첫 번째 충격은 한겨레가 윤석열 총장한테 사과한 거 때문에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겨레가 오보낸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일면에 사과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의혹 기사는 쓰면 안 되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래서 되게 놀랐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KBS가 신속하게 사과하는 거 보고 또 놀랐습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한테 사과했던 언론사 본 적 없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총장한테 한겨레가 그렇게 굴복한 거잖아요. 사과하는 걸 보고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번에 사실은 이동재 전 기자한테 사과했을까요? 한동훈 검사에게 사과했다는 느낌이 더 크거든요. 한동훈 검사가 고소장 바로 날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와, 한동훈 검사가 그런 권력 서열 2위? 옛날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뭐 썰에는 윤석열의 최순실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대한민국 권력 순위 얘기했잖아요.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 생각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제 MBC하고 KBS 보도 등이 나가니까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고소 취하 안 한다. 사과해도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안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함정이죠. 그게. 네. 그게 이제 한동훈 쪽이고. 네. 그리고 이동재 측에서는 지금 녹취록을 처음에는 일부만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체를 보여줘야 이 맥락이 어쩌다는 투로 오늘 전체를 공개를 했는데 오히려 저는 공모의 정황이 더 뚜렷해지던데. 예, 이거 보니까 정황이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다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취재원을 밝혀라 이렇게 지금 한동훈 검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그런 그 무슨 경험이 있지 않고는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있잖아요. 그쪽 한동훈 측에서는 이걸 검언유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검언유착이란 단어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이 얘기 속에서 뭘 느낄 수 있냐? 검찰이 엄청 분열되어 있구나. 그렇죠. 모든 개혁 과정의 초기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의의 검찰이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검언유착이라고 한동훈 검사가 의제 전환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왜곡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과정에서 취재원을 대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언론사에 KBS에 그 소스 내보낸 검사 이름 대라 이렇게 그렇죠. 해석할 수 중앙지검 검사 누군지 말해라 이거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 시스템을 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과거에 혹시 해본 게 아닐까? 많이 했겠지요. 뭘 그렇게까지. 너무나 푸나님. 시원하죠. 제가 재판 받아가지고 제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런 지경이 된 사람이라. 아이고. 그리고 저 지금도 김태우가 고소, 모욕죄로. 그다음에 심재철 전 의원이 고소, 모욕죄로. 그다음에 고영주 전 검사가 고소한 거는 지금 재정신청 올라가 있는 그런 신세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가 무혐의 처분됐다고 왔어요. 그래서 사건 번호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걸 기소하느냐 마느냐는 검찰이 하는구나. 예.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 네,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갖는다.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전혀 하지 마. 참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그렇게 해서 이게 왜곡됐다. 우리는 공모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전체 정황을 보여줄 의도로 전체를 공개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가 녹취록의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빠졌다. 다른 증거들까지 판단해서 범죄 혐의를 가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재 쪽에서 다 공개했다고 했지만 첫 번째 공개했던 거에는 한동훈 언급 부분이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다시 공개한 내용도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녹취록, 그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 측이 공개한 녹취록이잖아요. 이거에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이들은 이 대화를 처음 나눈 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명확해요. 맞아요. 늘상 해왔던 대화처럼 보여요. 네, 보이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라젠과 관련하여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지난번에. 얘기가 나와요. 네. 그때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해서 대화를 여러 번 나눈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 네. 지금 네, 검찰이 이런 했던 추정이 이야기의 가능합니다. 맥락이 뭐가 있냐면 이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대화도 있다고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정황이라는 게 뭐냐면 이철 대표 측하고 딜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잘 안 돼.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 타임라인에 보면은 이 이동재가 한동훈하고 통화를 해요. 네. 그러면서 그걸 풀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조언을 받는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적극 지시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논한 걸로 보이는데 네. 범죄와 관련하여 의논하면 그거를 공모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모 또는 나중에 사주 이렇게까지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판사 입장에서는 법을 지켜야 될 검사가 설사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죄가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검사가 거기에 네, 개입돼 있다면.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 녹취록 말고도 뭐가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냐면 밖으로 드러난 것들 중에 네.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것에 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채널A 진상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한동훈이 내 이름 팔아라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녹취록 말고 네. 여러 번 만나고 그죠? 만난 정황이 나오고 이거 만나고 그러면 안 돼요. 정황이 나오고 그리고 일이 안 풀리고 이럴 때 수시로 한동훈 검사하고 통화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죠. 채널 A에. 근데 요거요. 녹취록을 까면 공모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나는 이 주진우 변호사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요게 전체적으로 보면 자주도 만났고 공모하고 있고 최소한 뭔가 범죄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뭘 대단한 거라고 까고 우리는 공모한 적 없다고 말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데요. 이거 하나하나 문장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 검사들이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세상을 조금 하찮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되게 이걸 웃겨요. 통해서 제가 몇 가지만 찝어도 제일 중요한 건 회사에 보고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동재 전 기자가. 채널 A는 회사 차원에서 보고받은 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통위가 움직여야 되는 내용이죠. 회사에 보고했다는 문장이 들어 있어요. 예. 이 녹취록에. 회사, 예. 검찰 상층부. 아니요. 아니, 채널A? 채널 A. 예. 그러면 채널A는 바로 즉각이네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어가 조건에 그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하여 사측이 개입한 것이 나오면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제어가 조건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녹취록에 그 제어가 조건에 충족하는 내용이 나와요. 회사에 보고도 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저기 PD님 그것 좀 보여줘요. 회사에 보고도 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네. 한동훈이 올 초에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MBC 보도가 처음 나갔을 때 검언 유착. 그거 한동훈이 3월 30일 날. 한동훈이 뭐라 그랬냐면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대화나 발언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 당연히 녹취록과 같은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게 한동훈의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거짓말을 한 건 네, 확실하죠. 네. 저게 3월 30일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한동훈 검사가 언론에 메시지를 뿌려요. 그 메시지에 확실하게 저렇게 녹취록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해요. 네. 그거를 유추해서 해석해 보면 그리고 그 이동재 전 기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모든 포맷하고 컴퓨터는 조기화하고 그다음에 이게 모든 걸 다 삭제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그냥 삭제한 건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 사건 되게 단순한 거예요. 한동훈이 관련이 없다면 이동재 고소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이상해요. 고소 안 하면서 계속 이러는 거 이상하고. 그리고 한동훈도 골 때리는 게 지금 KBS 보도 등에 대해서 고소하면서 이제 취재원 말하자면 중앙지검
수사팀 일부일 걸로 예상되는 그 사람들 고소하면서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이 녹취록에 보면은 일개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디스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그거 보고 되게 빵 터졌는데 간단히 말해서 계속해서 언론에다가 조국 장관 일가의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추미애 장관이 막으려고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 그런 상황과 그러니까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중앙지검으로 의심되는 KBS의 보도가 한동훈의 논리대로라면 알 권리거든요. 한동훈은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그러니까 뽀샵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 정말 이건 법무부 장관 모독이죠. 네. 모독이고 그런데 그거보다 자신이 하면 그건 정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뽀샵질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웃기는 놈이에요, 이놈이. 그러니까 세상이 한동훈 검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안하무인인 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네, 그런 이동재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장관에 대해서 사실상 추미애 장관을 대하는 거나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 지들끼리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뻔히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최소한 검사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 검찰은 좀 생각이 다르지 이렇게 할 텐데 거의 뭐 하대하듯이. 네. 그냥 세상 모두가 쟤들 걔들 000 뭐. 그러니까 지가 뭘 한다고 피고인 또 같은. 부르듯이. 야. 그리고 저는 또 하나 풀린 게 있어요. 유시민이 신라젠 강연 가서 막 네. 고액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얘기 막 돌았잖아요. 언론 보도에도 나왔죠. 여기 보면 그게 나와요. 이동재 전 기자가 결국에는 강연 같은 거 한 번 할 때 한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추측을 합니다. 지들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와. 그때 얼마 받았다 그랬더라? 되게 한 쌌었는데. 50만 원 아닌가? 네. 어쨌건 뭐 이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요. 이런 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보다 이 녹취록 하나만 저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또 아마 중앙지검에서 또 다른 어떤 증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지금 지금 현직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의 바로 핵심 인물인 이동재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쳤던 거. 그리고 제3자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거. 이런 것들에는 지금 그러니까 주진우가 그런 장난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주진우 그러니까 왜 주진우가 떠올려? 주진우 변호사, 옛날에 주진우 검사. 네. 이 사람이 이것 말고 어떤 자료가 증거가 있는지 떠보기 용도로 한번 슬쩍 흘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뭐 별의별 생각을 우리도 다 하게 돼요.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러다 한 건 걸리는 거죠. 그러다 한 건 걸리면 된다. 이거 아니면은 뭐 이게 더 이상 뭐가 없죠. 보통의 정상적으로 죄가 안 되려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이건 범죄야. 큰일 나. 이렇게 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동재가 한동훈한테 작업이 잘 안 될 때마다 통화를 해가면서 조언을 구하고 결국에는 자기 후배 기자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 이름 팔아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채널A 진상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프레임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한동훈 검사나 주진우 변호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료가 다 나오고 이랬는데 이거를 또 다른 검언 유착이라고 하고 그 전에 권언 공작이라고 했어요. 네, 그 이철 대표 쪽에 그 대리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함정을 팠고 그 함정에 빠졌다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그건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모자란다 코스프레잖아요. 그렇죠. 함정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함정에 왜 빠져요? 우리 웬만하면 함정에 안 빠지죠. 왜?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뭔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특정하고 싶은 욕망. 뭐 이런 건데 그거를 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임 전환의 귀재들이다. 그런데 저는 요새 소름이 끼치는 게 만약에 1인 미디어가 없었다면 네. 새날이 없었다면 다스베이다가 없었다면
진짜 꼼짝없이 당하는. 안명숙 총리처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안 그러면 이철 대표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게 이런 게 없었다면 조국 장관은 살아계실까요? 그 어떤 항변할 방법도 없이 완전히 혼자 완전히 돌려버려. 당하는 거죠. 그래서 촛불 결국은 1인 미디어와 촛불이 하나인데 그 시민들이 그 1인 미디어의 공간, 위대한 시민의 시대로의 전환, 네. 시민들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엄청 감사할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국면은 이동재하고 한동훈이 24일 날 있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맞춰서 여론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방법도 비슷해요. 과거에 조국 국면에서 그 검언 유착의 언론 플레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이루어졌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내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좀 있다가 압색하고 청문회에 맞춰서 부인을 기소하고 그랬잖아요. 미래통합당 그러니까요. 법사위원들은 그걸 아는 듯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면 그만둘래 안 둘래 이걸 계속 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뭔가 그냥 기획적인 사고, 그죠? 그게- 기획의 결과 이런 게 계속된다는 느낌. 네, 그게 그런 너무 게 스킬이 있습니다. 단편적이어서 다 이해도 있고 꿰뚫고 있는데 얘네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다 보니 뭔가 더 이상 항변할 방법이 없고 억지로도 기소하면 기소하고 표적 수사하면 표적 수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 수사를 해버리고 요 과정에 아주 핵심 인물이 지금 꽤 자기가 넘어지는 그 케이스라고 광경을 우리가 보는데 공수처만 있다면 봅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한 발만 떨어져서 보시면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총장 사단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거부하면서 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막고 있어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한동훈 대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졸로 보고 있잖아요. 지가 뭘 한다고 시키잖아요. 아이고. 근데 그게 정말 이상한 게 네.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추미애 장관은 5선 의원일 뿐만 아니라 판사 출신이잖아요. 사법연수원 기수도 엄청 선배잖아요. 윤석열보다 국기 선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런 태도를 취하면 과거의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세상의 모든 기준이 사시 또 이런 주류에 있는 애들은 서울법대. 예. 그 서울대도 법대 나와야 인정해 주더라고요. 다른 과 나오면 인정 안 해주더라고. 참. 자, 일단 알겠습니다. 한동훈 씨 이 사건 터지자마자 했던 거짓말. 당연히 녹취록과 같은 대화도 존재할 수 없고 신라전 사건과 관련해 대화나 발언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먼저 해명해야죠. 그러니까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